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의 럭키 여행입니다. 오늘 또 테슬라를 안 다룰 수가 없어서 오늘 테슬라 이제 녹화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지금 테슬라가 이제 저점을 찍고 이번 주에 급반등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번 주 금요일부터 급반등이 시작이 되었죠. 좀 좋은 신호를 보이고 있는데 저는 오래 보유를 했기 때문에 이게 낮은 가격에서 보유하고 있지만은 대다수가 신규 진입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거 다시 테슬라가 V자 반동을 한다, 아니면 나의 원금을 되돌려 줄 것이다, 이렇게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제가 이전의 영상에서는 테슬라가 역사적으로 단기간에 많이 하락했습니다. 이 구간에서는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반등의 모습이 보이고 그때부터 이제 내가 비중을 덜어낼지 보유를 할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했죠. 그냥 여기서 손절 치는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도 테슬라는 기업 가치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죠. 만약에 한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런 말씀도 안 드립니다. 그래서 이전 영상을 짧게 한번 보고 오늘 테슬라 대해서 저의 기준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테슬라가 기대감으로 올라가고 공포로 떨어지고 있고, 역사적으로 테슬라가 7주 연속 하락입니다. 역사적인 하락입니다. 지금 대응한다는 것은 이미 늦었습니다. 대응하는 구간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대응을 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 차트를 보시면 공포 이후에 반등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조심해야 하는 것이, 반등이 생겼을 때 나의 원금을 회복해 줄 거라고 기대하면서 더 올라갈 것을 버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순간을 활용해서 내가 잘못된 투자를 인정하고 탈출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25년 3월 14일 기준으로 테슬라 주가 249불 기준으로 약 12% 한번 급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보고 있습니다. 다음 주가 상승의 힘이 많이 강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12%대 한 번은 저항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는 1차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반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시작하기 전에 한번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주식을 투자할 때 어떤 마인드로 하는 게 중요하냐면, 상승할 때는 하락을 대비하는 것이 좋고 하락할 때는 상승을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산이 상승하고 있으면 언젠가는 하락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해서 비중을 축소하든가 현금 비중을 좀 늘려놓던가를 해야 되고, 또 하락할 때는 또 반대로 자산이 계속 하락할 수 없기 때문에 상승을 대비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기업 가치가 유지가 되었을 때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점에서 물리는 경우에는 손실을 줄이는 것을 바라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테슬라는 본질적으로 실적도 중요하지만 테마성이 좀 강한 주식입니다. 테슬라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하락 기간이 더 깁니다. 상승은 짧습니다. 그거는 이제 사람들이 계속 보유하고 싶은 마인드보다는 이제 외부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매수를 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경우도 많은 겁니다. 떨어지는 이유는 과거에 보시다시피 외부적으로 공격을 많이 받았죠. 이 구간도 실적도 문제지만 외부적으로 공격을 많이 받은 구간이죠. 이제 다시 기대감으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 기대감을 어떻게 활용할지 본인 상황에 맞게 한번 대응을 해보십시오. 제 주식이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매수는 기술, 매도는 예술.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세요가 아니라 생각을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매도는 예술이기 때문에. 예술이라는 것은 정답이 없죠. 그래서 저의 오늘 관점을 보시고 손실을 줄일 수 있는, 아니면 수익률을 조금 올릴 수 있는 자신만의 예술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본다는 생각으로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차트를 한번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일선에 위에 안착을 했습니다. 보조지표도 맥디를 보면 상승 추세로 다시 꺾이면서 올라가고 있고, RSI도 이제 지금 상승 추세, 단기 지표도 상승 추세를 보고 있습니다. 주봉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주봉 차트는 아직까지 하락 흐름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하지만 지금 RS가 올라와주면서 맥디도 조금씩 이제 신호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도 올라가고 있고,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냐, 이런 거는 여러 가지로 봐야 되겠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테슬라가 EPS가 1.04입니다. 그러니까 떨어질 때는 지금 EPS 기준 저점 주가 PR을 봤을 때, 평균 PR을 봤을 때 이까지 떨어져도 할 말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이제 이미 올라가고 있는 시점에서는 사실 이거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기대감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전분기 기준에서는 PER 기준은 적정 주가였던 거죠. 추세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전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검정선을 보시라고 했습니다. 왜냐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 때 이제 고점을 찍고,
그다음 트럼프 당선되면서 변곡점이 생겼을 때 갭상승한 이 구간을 이었을 때 지금 282불 정도의 비슷한 위치에 안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한번 뚫어졌기 때문에 이것만 잘 지지해 준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올라갈 확률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항이 있는데 저항은 사람마다 기준이 조금 다르지만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 저항은 이 단기 하락 추세선 이 상방에 한 300불 정도 또 저항을 받게 될 것이고, 근데 이거를 단순히 이제 가볍게 뛰어넘는다고 가정한다면 보시면 이 빨간색은 장기 상승 추세입니다. 위에와 고점과 이제 저점 기준인데 사이에 중간선이 하나가 있습니다. 중간선 기준으로 330불 근처까지 올라갈 수도 있겠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진짜 이거를 한 번에 뚫어준다면 그럼 추세가 조금 강하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부터는 굉장히 선들이 많습니다. 장기 하락 추세 저항선도 있고 상승 저항선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는 또 이제 이평선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저는 개인적으로 대비를 해야 되는 순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일본 기준에서 이 정도고, 이제 한 시간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하락 정배열에서 지금 골든 크로스가 나오면서 지금 올라가고 있죠. 정말 좋은 신호라고 보고 있죠. 근데 위에는 많은 선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미.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잘 뚫어줄 것인가? 제일 좋은 거는 최소한 200일선을 지켜주면서 차라리 한번 힘을 축적한 다음에 올라간다면 큰 상승이 나올 수도 있지만, 반대로 200일선도 깨지고 지금 21선이 기다리고 있는데 21선조차 깨지면서 다시 내려간다면 또다시 한번 하방 추세를 볼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상 올리는 오늘 당일 단기 투자 중인 2배 레버리지 비중을 한번 덜어낼 예정입니다. 저는 상승을 바라보는 것보다 하락을 대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반대로 하락했을 때는 좀 더 적극적으로 회복하는 것을 대비하는 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물론 여기까지 갈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지금 상황을 봤을 때 관세 이슈라든지 아니면 지금 테슬라가 현재 어떤 이제 공격을 받고 있고 이런 걸 봤을 때는 상승의 힘을 보다는 하방의 힘이 더 강할 것이라고 보고, 이 신고가까지 가는 거는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제 315불 정도 돼야 다시 한번 더 테슬라가 1조 달러 근처까지 오게 됩니다.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면 315 정도는 좀 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315불은 도대체 어느 구간인가를 봤을 때 피보나치 기준에서는 0.382 정도의 수치입니다. 이 구간에는 이미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지켜주면 좋은 거고, 그리고 과거에 보시다시피 테슬라가 좀 많이 하락하더라도 절반을 회복하는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0.382까지는 올라갈 수 있고, 좀 더 강한 추세가 상승한다면 이 절반 정도 350까지는 올라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방 힘이 강하면 이와 같은 차트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것처럼 여기서 한번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네, 이런 거를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또 다른 것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나스닥 기준인데요. 나스닥 기준에서는 절반 정도는 회복은 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과거의 데이터를 보더라도 나스닥이 절반 회복하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만약에 절반 수치 503달러 정도까지 올라와 준다면 이때는 테슬라를 비중을 한번 줄여보면 어떨까라고 봅니다. 나스닥 지수가 떨어지면 테슬라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겠죠. 저는 여기서도 한번 더 줄여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기준에는 테슬라의 가격과 상관없이 나스닥 지수가 떨어지면서 테슬라도 같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대비를 하는 겁니다. 나스닥이 단기적으로는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좀 힘들다고 보는 이유가, 월봉으로 보게 된다면 21년 이 구간 주식이 하락하던 구간, 이 구간, 지금 이 구간 장기적인 흐름에서는 지금 하방 추세를 갈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절반 정도 올라가면 욕심을 덜어내고 상승분을 조금만 먹더라도 나의 자산의 NBD를 낮추는 게 조금 더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자산으로 상승분을 먹고 좀 대비를 해봐야 되지 않나 봅니다.
차라리 더 떨어졌을 때 추가적으로 싸게 담을 수 있는 기회를 보시면 낫지 않을까라는 관점을 보고 있습니다. 정답은 없지만 이번 영상에서 저도 이제 커버드 콜에 미쳐 있는 사람이지만 한국인이 테슬라로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만큼 이 컨텐츠를 다루는 것이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이제 여러 안 좋은 소리를 많이 듣기는 하는데 그래도 제가 테슬라를 4년, 5년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온 사람이 아니란 거예요. 저는 이렇게 개미 시절, 그러니까 완전 여러분들과 똑같이 초개미 시절부터 물리고 팔고 손절치고 또 이런 구간에 샀다가 떨어지고 손절치면서 그 과정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서야 한 24년 이때쯤부터 테슬라는 이런 방식으로 기술적으로 좀 대응하는 것이 내가 테슬라를 사랑을 한다면, 좋아한다면 더 장기적으로 보유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제가 이런 영상을 만든 것이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은 한번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커브들 콜을 다루는 만큼 테슬리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실 테슬리가 옵션 수익이 좋지 않습니다. 만약에 물려 있는 분들이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테슬리도 물론 좋지만 지금 역사적으로 옵션 장사를 잘 못한다고 봤을 때 좀 반등이 나올 때 테슬라처럼 비중을 조금 줄이고 역사적으로 괜찮았던 일드맥스를 담아 주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미국 주식으로 럭키 여행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